자, 이어서 오늘 초대석 시간인데 오늘 예. 이야기해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좀 만나보시죠.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경북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에 오늘 영구 운영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는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전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오늘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팔고 나가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집을 여기저기다 내놔봤어요.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창살 없는 감옥.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초대석 주제를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조금 네.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긴 있겠네요. 한데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경주시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이상홍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부터 그리고 최종 그 영구 정지까지 네. 그간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원전은요, 먼저 1983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7년 7월에 2호기, 이듬해 7월에는 3호기, 그리고 99년 10월에 4호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2012년 7월에 신월성 1호기, 또 2015년 7월에는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총 6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둘러싼 갈등이요, 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쇄를 두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10년간의 연장 운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2012년 11월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이후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월성 1호기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초 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고요. 2019년 2월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승인하면서 결국에 영구 정지가 됩니다. 네, 월성 원전 그 1호기 폐쇄를 두고 당시에 찬반이 되게 엇갈려서 사회적으로 좀 갈등이 예.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이 되는데 이게 한수원 측에서 원전 운영사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수명이 다 된 월성 원전의 폐쇄를 신청했다. 연장을 해달라고 운전을 신청했다가 그걸 허락을 하니까 갑자기 또 조기 폐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그걸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 이렇게 입장이 자꾸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수원 입장을 좀 대변을 네. 해보면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던 2009년만 하더라도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90%는 넘었습니다. 가동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 들어와서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한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되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이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과 17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안전 기준이 되게 강화되죠. 그래서 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떨어졌고요. 또 이것이 또 노후한 원전이다 보니까 설비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설비 개선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설비 개선하는 동안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수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예, 말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예.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폐쇄를 했는데 근데 이 폐쇄를 또 반대하는 측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한수원 측을 배임 행위로 감사원에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감사 결과 나오면 이거 또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재가동으로? 저는 감사 결과에 따른 번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월성 1호기는 영구정지 결정을 했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원자로에 있는 해결료를 다 인출을 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물리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또 감사를 하더라도 별반 나올 게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7년도부터 한수원 직원들에게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에도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이미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네요. 판단하면 네.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면 뭐 또 예. 전력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전기료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시민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계획이 월성 1호기를 시작해서 2080년까지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이는 계획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기는 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기 소비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입니다. 이 23%를 2080년까지 서서히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나 뭐 전기료 인상의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4기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에 문제 없다. 근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크게 또 표면적으로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맥스터 건설 그 허가가 나면서 이 갈등이 좀 증폭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 맥스터 이게 뭔가요? 맥스터는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제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원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야 합니다. 이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연료가 우라륨이라고 하는데 이 우라륨으로 만든 해결료를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력발전소에서는 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원전은 우라륨 해결료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물을 끓이고 나서 원자로에서 꺼낸 해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용 후 해결료의 상태가 우리가 과거에 연탄을 사용할 때 연탄을 꺼내면은 연탄이 빨갛게 달아 있잖아요. 예. 그러한 상태랑 유사합니다. 많은 방사능과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용 후 해결료를 물 속에 한 10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꺼내어서 맥스터와 같은 시설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는 1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년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스터는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위험한 맥스터 증설 허가가 결정 나기까지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저희가 모니터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월성 원전 건식 저장 시설이죠. 맥스터 7기 증설과 관련해서 2016년 4월 26일에 한수원 월성본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난해 5월 29일 산업부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하였고요. 11월 21일에는 경주에서 시민과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월성 원전 지역 실행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었죠. 11월 22일 운영 변경 허가안의 안건 상정에 대한 보류 결정이 나면서 약 한 달 뒤인 12월 20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이 월성 원전 건식 저장 시설, 바로 이게 맥스터죠. 예,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0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운영 변경 허가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서 월성 원전 부진에 이제 맥스터 7기가 추가 건설하는 것이 결정이 된 건데, 자, 추진 경과를 좀 살펴봤는데 한수원이 이렇게 맥스터 증설을 위해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 안전위에 신청한 지 이게 4년 만에 결정이 난 예.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네.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랬죠. 한 예. 5.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맥스터 설계가 내진 성능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을 보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내진 성능을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하라고 아하. 지시를 한 것 같고 이런 예. 어떤 설계 변경이 포함되면서 심사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그 건설 허가 신청, 그러니까 예. 승인이 난 건데요. 예.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한수원 측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시설 기존의 것들이 21년 말이면 예. 이제 과부하 상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먼저 포화 시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한수원은 2021년 말이 포화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월성 3호기가 작년 9월에 고장이 나서 올해 5월까지 가동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 해결료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화 시점은 2022년 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2022년 봄을 기준으로 해서 월성 2, 3, 4호기에 남아있는 수명이 평균 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는 지진도 났었고요. 또 이 월성 2, 3, 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 해결료의 양이 다른 핵발전소 전체를 합친 것의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 해결료 발생량, 비용, 위험성들을 다 따져본다라면은 맥스트를 추가 건설하는 것보다는 건설하지 않고 조기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차라리 예. 원전을 빨리 폐쇄를 해서 사용 후 해결료가 덜 나오게 만드는 게 그럼 훨씬 더 안전해지죠. 안전하다 그 말씀이신 사무국장님은 거잖아요. 증설 반대. 네. 아니, 그러니까 하시고요. 결국은 이게 사실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좀 이렇게 제한 구역을 두고 예. 뭐 이렇게 사람도 못 살게 하고 위험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그 제한 구역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원전마다 제한 구역이 다 다른데요. 월성 원전은 원자로 기준에서 914m가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 주민들은 914m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많이 안내를 해 봤는데요. 원전 주변 이렇게 가까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한 6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면서 네.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원전 시설로부터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너무 가깝다, 1km 도 예, 안 주민들이 되는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은 어떤지 또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주시 양남면의 한 마을. 차들이 오가는 도로 옆에 한 천막이 보입니다. 2015년부터 6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천막 농성장. 원자력 발전소 거주 제한 범위 밖에 산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주 대책위를 구성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원전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 여기에 맥스터기 추가 건설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열이 다 식은 폐기물을 잠시 넣어놨다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간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알았지. 그걸 계속 건시 저장소로 연구 보존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맥스터 건이 원안이 통과되고 보니까 주역 주민들이 그게 건식 저장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알은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본부 앞. 주민과의 협의 없는 맥스터기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해 월성원전 이주 대책위 주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월성원전이 들어선 후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삶도 망가져 주민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이 지역이 경계가 모든 것이 확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전부 이 지역 돌아보시면 하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문 닫아 있고 지금 완전 황폐가 되어 있죠. 매매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 길에서는 우리가 이거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 황분희 씨는 불안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자들이 지금 어린 애들이 같이 지금 있으니까 근데 방사능 피폭도 있고 내부 피폭도 있고 그래서 걱정되죠. 어머님 뭐 갑상선 네.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받던. 갑상선암을 수술했어요. 6년 전에 수술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서 검사, 혹시나 다른 곳으로 정리 같은 그런 거 검사하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많죠. 지금 갑상선암뿐만 아니고 뭐 멀쩡하다 싶은 사람들도 나도 피부암이었다, 뭐
폐암이었다, 뭐 간암이었다. 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또 그래 하고 암 환자들이 생각 이외로 많아요. 제가 다 답답하네요. 이거. 예. 예, 이사 가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집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그냥 살자니 방사능 때문에 불안하시고 이게 월성 원전 제한구역이 914m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다고 지금 아무런 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도 가도 못합니다. 네. 주민들이. 네. 야 이거 뭐 근데 뭐 인구 주변들 소변에서 이렇게 뭐 삼중수소 이런 게 검출됐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건가요? 삼중수소하면 많은 분들이 좀 네.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뭐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수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수소가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하고는 다르게 입자가 3개로 이루어진 삼중수소인데요. 이러한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뿜어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생활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 삼중수소가 없고요. 핵발전소의 원자로 안에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져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 주민들은 소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 빗물에서로 다량의 삼중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그 아이들의 소변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또 손자들의 건강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 이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6년 전부터 천만 농성을 하면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손자 말씀을 하셨는데 5세 아동의 소변에서도 성인보다 많은 소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네. 이주 요구는 되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제도나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수원 측은 또 어떤 입장일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월성 원전 인접 지역에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현행 법상으로 거주 제한구역 밖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 요청 수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건강검진이나 뭐 지원 등을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인 양남면, 양북면, 간포 3개 읍면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11,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인근 주민 2,500여 명에게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강검진은 주로 일반 혈액검사하고 그 외에 뭐 소화기 MRI형, 심혈관형 등 선택해서 그 주민들이 하게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나타난 거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수원 측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예. 한수원 측 얘기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제한구역 바깥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수원의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한수원이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건강검진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지난 6년간 주장해왔던 것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은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6년간 천만 농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한수원은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완충구역 설정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 제한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한구역에서 한 1km까지 완충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자산을 매입해서 나가고 싶은 주민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완충구역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면은 한수원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원하는 주민들은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수원 측이 앞서도 보셨겠지만 네. 매년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고 있다. 근데 결과가 네. 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역학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갑상선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근 주민들을 만나봐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월성원전 주변에서 해녀를 물속에서 해녀 직업을 하시는 이 해녀분들이 네. 갑상선암이 되게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제주도의 해녀들은 건강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면은 원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주시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주시는 또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듣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월성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월성 원전에서 처리를 할 부분이고 그게 단순히 월성 원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제한 범위가 넓어지고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면은 그게 결국은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비용으로 다 그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 일반들의 어떤 그 부담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확대한다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경주시 입장은 그럼 제한구역이 넓어져서 보상이 많이 되면은 그게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어서 제한구역을 넓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경주시 공무원의 입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귀가 좀 의심스럽고요. 경주시는 오로지 경주 시민들의 복리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왜 전기요금 이야기가 경주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주민들의 이주의 비용이 일부 들어가지만 전체 5천만 국민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같은 우리 경주 시민입니다. 이주 대책을 위해서 경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의 입장에 동의하실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메스터 건설 승인을 두고 메스터 건설이 결정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스트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고 지금 공론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경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가까이에 있는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메스트 건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러한 공론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뭐 울산 시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월성 원전 넥스트기 추가 건설에 관련해서 지역 실행기구 설치 등이 해당 소재지인 경주시에 이렇게 국한돼 있어서 인근 지역인 울산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울산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 시민은 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울산 시민은 100만 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100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울산 시민 또 원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하고 이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울산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24일 날 울산 시민들이 모여서 주민투표 운동본부까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전 관련 문제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용 후 핵 연료 시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법이 좀 궁금해요.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세계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원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도
어떤 최종적인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원전 4개를 가동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지하 500m에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하 500m는 아파트로 100층 높이입니다. 아유,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상당히 어려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과제죠. 한 예, 예. 10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것이죠.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으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야, 참 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 참으로 해결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메스트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경주 시민들은 주민 투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중저준이 방패장이 경주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경주 시민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이유는 경주의 사용 후 해결료의 절반이 있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절반의 사용 후 해결료를 내보내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 대신 중저준이 방패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가지 않고 지금 이제 맥스트 건설을 통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더 쌓아놓겠다라는 게 지금 한수원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은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투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통한 공론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또 이야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 지역의 현안입니다. 오늘 원전 문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